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동반 랠리, 조선 철강, 투자 전략은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의 증시 키워드가 전기차였다면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과 철강입니다. 대장주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문배철강,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이 철강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역대급 호황을 맞았던 국내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철강주였지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또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하면서 철강주 주가도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량과 수주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선주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주량과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 또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친환경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조선 그리고 철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조선 철강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지난주에 한 주 건너뛰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수익의 진수 코너도 오늘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저희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수익률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또 저와 함께 수다 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려줘요님 함께하고 계시고 쫄보님 오늘도 함께 어제 돈 많이 쏴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또 기억이 났어요. 주미영님, 포람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상승머니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준호님과 최민정님 이름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쯤부터였나요? 조선업계에서 수주 랠리 잇따르고 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중간중간 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새해 첫 시작을 또 한번 이제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급등하면서 출발을 해냈습니다. 과연 올해에는 좀 실적들이나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주가 상승에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문서진 전문가님. 조선 업계들 이번에는 뒷심 좀 제대로 실리면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조선 업황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주식과 개론에서도 조선주들 자주 좀 다뤘었고 탑픽으로 제가 이제 현대미포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네.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 업황을 왜냐하면 상반기 때 저는 이제 카타르 수주 나올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주가 그때 제가 이것도 한번 토론할 때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신기수 전문가님이랑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예약을 한 거지 실질적인 이제 이게 배를 다 연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성과가 올라가도 이게 이제 배 인도할 때 사실 이제 성과를 인수받기 어렵다. 그리고 마진이 그렇게 높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가 소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확실하게 그때 이후에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내렸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왜 갑자기 제가 이게 바뀌었냐면 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선종들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거의 독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소위 말하면 이제 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뛰어들었죠. 근데 LNG선 수주했다가 반토막 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LNG 추진선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디젤선으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이 중국 조선 기업들에 대한 기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이제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수주가 좀 독식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가 나오는 것도 이제 이전에는 단순한 소위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이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수주가 찍히잖아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LNG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네. 그 관련 이제 LNG 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또 제일 잘하는 선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은 이전과 좀 다르다. 네. 이제는 기대감에서 조금 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업 어떻게 보세요? 전망. 지금 이제
기대감이 생길 만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틀림없이 작년보다는 좋을 네. 걸로 이제 보고 있죠. 작년이 이제 거의 조선업황은 바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글로벌 조선 수주 1위는 우리나라였어요. 바닥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초 그리고 재작년에 연말에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뺏어간다. 네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딱 그걸 보여줬어요. 아, 중국 기술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소형 선박 중량까지는 중국이 많이 가져가는데, 네. 그러니까 대형 쪽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기술력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탄탄하다는 거를 작년도에 입증을 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조선 업황만 좋아진다면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좋아지고 있느냐? 네. 일단 해운업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해운 물류가 지금 모자라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배가 모자란데 더 만들어야 만들어야죠. 되겠죠. 네. 선주들 입장에서는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배를 지금 안 만들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발주는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주가 지연된 것뿐이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카타르라든가 모잠비크만 하더라도 지금 발주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쪽 건들이 지금 나올 텐데 작년 연말에 안 나왔으면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올해 연초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이 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더 갈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이제 유럽 쪽에서 노후 선박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기름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기름 새는 선박들 그쵸. 많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선박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선박들은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새로 만들어야 처음으로 이제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네. 탈항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황을 갖다가 제거한 기름 썼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기름값이. 그래서 그거 못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탈항 장치를 답니다. 근데 이거 배 지금 그것도 어차피 만만치 지금 않을 노후 것 선박 같은데. 지금 앞으로 가봤자 네. 3, 4년 쓰는데 탈항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3, 4년 더 돌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는데 3개월 이상 걸리고 다는데 비용 너무 많이 이게 드는데 또 안 맞네. 달아가지고 또 1, 2년 밖에 못 쓰고 이래 버리면은 그게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 돌리는 건 뭐냐면은 네. 아예 한 1, 2년 정도 더 일찍 폐선시켜 버리고 그냥 새로 선박 만들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이렇게 것 지금 같아요. 이제 돌아가고 그죠? 있는데 새로 선박 만들면서 하는 쪽에 이제 유력한 쪽에는 그러면은 기름 쓰지 말고 네. 청정 연료라고 돼 있는 LNG 선 만들자. LNG로 돌아가는 연료선 만들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LNG 엔진으로 돌아가는 배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최고죠.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는 뭐까지 성공했냐면 LPG 선박까지 성공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친환경 선박 이슈가 상당히 좀 대두가 될 거고, 특히 노후 선박 교체가 올해 내년 해가지고 앞으로 한 3년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확실히 조선이라든지 철강 쪽에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는 조선주의 흐름 괜찮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네. 앞서 지금 뭐 이야기 드렸던 거, 그다음에 지금 신기주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올해 좀 일단 화두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소위 말 선박 교체 수요이거든요. 네. 뭐 IMO 2020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IMO 2050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아까 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스크러버 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스크러버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가스를 못 나가게 막아놔요. 네. 그거 이제 근데 그걸 결국은 어디는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다에 뿌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것도 안될것 위로만 안 같은데. 뿌리고 뭐 해양 오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스크러버를 처음에는 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각 국가들이 스크러버를 단 배들을 그러니까 입항을 안 시키겠어요. 바다가 오염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스크러버를 못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또 탈항 같은 거는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엔진을 망가뜨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제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가 한 20년 전에는 그 한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러니까 신나를 많이 가솔린차에 신나를 많이 뗀 적이 있었어요. 한때. 언제적 얘기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20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랬거든요. 얘기일까? 근데 네. 그게 이제 왜 안 좋냐면 차가 가긴 가요. 근데 폭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엔진이 망가뜨려집니다. 망가진다. 그게 지금 탈항유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벙커실을 쓰다가 탈항유를 쓰니까 당연히 이제 엔진이 더 고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이 망가지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LNG 추진선을 가는 거죠. 엔진 추진선 자체를 바꾸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계속 이게 LNG, 뭐 LPG 추진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쪽에 이제 추진선 또 나오고 오. 특히 또 그다음에 저 암모니아 또 추진선 또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좀 전체적인 이 조선의 물동,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수주 물량이 안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배가 비싼 배들이 많아 나오는 거죠. 아. OPM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좀 약간 고부가 가치의 배들이 수주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고 나면 글로벌 물동량도 늘어나겠죠. 뭐 거기에 따른 또 당연히 이제 수주도 늘어나니까 올해 전망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수주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조선주 전망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나요?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조선주들이 지금 보면 아직도 많이 못 올라온 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아직 조선 3사가 주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일단 네.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수주가 그 다음에 추가 수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아마 이제 눈치 보기를 좀 하다가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3월 이전 1월, 네. 2월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는 일단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이제 수주 소식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여지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조선 철강주는 조금 접근하기 무섭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조선주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아요? 뭐 제가 이제 조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아직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조선해양,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우조선해양, 이쪽은 합병 관련 이슈도 좀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쪽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거 해양 플랜트 쪽. 네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아직까지 인도 안 받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리스크가 없는 조선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네. 그게 이제 현대미포.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쪽 현대미포가 이제 LPG 추진선 이런 거 좀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현대미포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조선 업종들이 이 수주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엔진이 많아지겠죠, 수주가. 거기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HSD 엔진 요쪽 관련 요 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럼 네. 지금 접근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접근해야 된다. 예. 지금이 타이밍일까요? 저는 지금 또 현대미포 충분히 조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항상 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네요. 뭐지? 이 강한 종목 이렇게 떨어질 때 사라 하신 거 있잖아요. 강조분. 네, 신규 전문. 강한 종목은 조정을 줄 때 네. 분할 매수하라. 난 처음 듣는데 강조분. 네, 강조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거를 아주 최저가에 잡으려고 한 방에 잡으려면 네. 어렵죠.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따라가되 네. 이제 좀 떨어질 때 사면서 조금씩 눌림목 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현대미포조선과 HSD 엔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 오늘 아침에 신규 종목으로 드린 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재무적으로도 제일 탄탄하고 네. 미인도 선박이 최근 2년 동안 한 척도 없어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되게 탄탄하고요. 네. 또 뭐 현대위포조선이나 현대사모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한국조선해양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수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잡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은 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일단 갈 걸로 보고 있고 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움직일 때 제일 탄력 있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력 있는 걸 바라치면 현대미포조선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이런 쪽에 좋게 보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 전략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의 회복은 일단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라든가 또 수주 소식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조선 쪽만 보지 마시고 피팅 업체나 이제 보냉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업체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서 보신다면은 그런 쪽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피팅이나 보냉 업체 쪽으로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는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철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철강주 같이 가더라고요. 철강주는 조선주랑 같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또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철강주의 랠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매 가는 과정에서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서 철강석을 많이 지금 수입을 하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인프라 투자를 할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철강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프라 수요로 인한 아무래도 철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이제 조강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면서 철강 가격을 굉장히 이제 다운시켰다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산업의 체질을 좀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환경 관련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있었던 뭐 고로 뭐 노후화됐던 뭐 철강 기업들 다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강 생산량도 좀 많이 좀 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도 좀 약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철강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국 경기에 민감한 그럼 상황이 철강이니까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일단 철강주가 좀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주도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봐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철강주의 상승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철강이 많이 쓰이는 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군데 있죠. 건설,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렇게 네. 세 군데 있는데 자동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는 벌써부터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 쪽 회복은 중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SOC 사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건설 쪽에도 지금 코로나 뭐 당연히 저기 되면은 건설 쪽도 되겠죠.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수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네. 조선 쪽이랑 자동차 쪽이랑 지금 가격 협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업체들이 가격 협상하는데 포스코는 주로 조선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고 현대제철은 자동차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둘 다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석 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네. 예, 특히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4년간 지금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올려줘라 이렇게 할 때가 됐기 네. 때문에 거의 올라갈 것 같은 이제 기대감, 협상이 아마 타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서 추가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중기적으로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렇다면은 철강 쪽은 중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네. 조금 더 추세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철강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이 모멘텀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이라든지 탑픽 종목 어떤 거 꼽을까요? 뭐 사실 철강은 일단 뭐 메인 세 종목이 뭐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뭐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네. 이게 뭐 어쨌든 철강주가 가면 뭐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은 모멘텀이 있죠. 왜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친환경 뭐 네. 수소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제철도 수소 모멘텀을 또 타고 있어서 네. 현대제철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 관련 쪽인데 이건 또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 그렇죠. 같이 해상 풍력 가지고. 관련 쪽도 있으니까 요 세 종목은 철강 관련 기업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이제 없어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조선주랑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제가 그냥 강해도 이제 간다. 떨어지면 좀 사자라는 쪽이고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자라는 거고요. 사실 철강주는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실적에 대한 이 뭐 철강석 가격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선반영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눌림마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은 더 기다리자.
기다렸다가? 만약에 기다렸는데 눌림 네. 안 주면 그냥 포기해도 된다. 그래요? 왜냐면 위로 룸이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은 아직 위로 룸이 좀 더 많은데 요거 이게 철강은 아직까지 룸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는 이제 좀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 근데 조정 안 오면 사지 말자. 사지 말자. 근데 조선은 조정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사서 조정 오면 추미하자. 좀 전략은 좀 달라요. 근데 그러네요. 철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찍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철강주 중에서도 뭐 LS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풍산 뭐 이런 애들은 사실 또 철강 비철금속 관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쪽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또 이제 구리 가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그 세아제 강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 철강은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이 철강주는 또 조선주와는 다른 전략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철강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신규 진입은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격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럼 가격 올려준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재료 노출성으로 이게 차익 매물 나올 확률이 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가지고 네. 계시다가 이제 뭐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일단 그 협상건이 끝나고 나서 한번 흔들릴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2차 랠리를 이제 또 노려보자. 반등을 또 나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상승은 하겠지만 이 협상 타이밍을 좀 잘 예, 노려봐야 단기적으로 되는 이제 그 거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 좀 한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철강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건 있으세요? 사실 철강 쪽에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적이는 아니라서 네. 그냥 뭐 탑픽 그러면 포스코 뭐 잡을까요? 포스코 예. 아무래도 대장주 뭐, 예, 쪽으로 대장주니까, 조금 예. 더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조선 그리고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해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철강 올해 좀 전망 괜찮다라고는 해주셨지만 두 섹터의 좀 전략은 달랐다는 점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점수 잘 체크해 보시면서 또 꼽아주신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